인턴 선생님일 때는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사실 응급 상황에 환자랑 나 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손쉽게 풀어준 선생님들이 흉부외과 전공의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길이라는 거를 그런 감정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배운 수술로 살려내겠다.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과가 얼마나 멋있는 과고. 나는 처음부터 내가 이 과를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부모님이 오히려 되게 좋아하셨었고 본과 1학년 때 드라마 흉부외과라는 드라마에서 처음 접하게 됐고 응급 상황들 보면서 뭔가 재미가 있구나 이런. 저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소아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에 어려서 이게 판막 치환술을 해야 되는지 성형술을 해야 되는지 컨퍼런스에서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상의하고 솔직하게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심장혈관 흉부외과 실습하는 학생들은 한 번씩 다 해보잖아. 그 심장에다가 수술장 안에서 만져보는 거. 교수님이 심장 한번 만져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무서우니까 심장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대가지고 만져봤는데 심장 뛰는 게 엄청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심폐기계 중환자실 인턴을 할 적에 몸은 되게 힘들었는데 큰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가 결국에는 회복이 돼서 뿌듯한 의사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강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과를 고를 때 수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생각 곰곰이 하다가 근데 이제 수술이라는 건 일종의 기술이거든요. 손으로 익히는. 이걸 내가 이런 수술 같은 기술을 또 배워놓으면 내가 좀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흉부외과를 고르게 됐고요. 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저에게 리워드를 준다는 의미에서 발레 공연을 많이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런 여유를 즐기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업사이클링이라던가 아니면 물건을 만들다거나 이런 거 좋아하고 산들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비닐 섬유 해가지고 만든 가방. 저를 찾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충전을 해서 나를 다시 뽐내는 이제 흉부외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짬을 내서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심장, 성인심장, 폐식도 케이스가 다양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팀에서 이제 로봇 수술, 식도 로봇 수술도 있고 저희 흉부외과에서는 이제 최신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접목해서 전체 이제 폐암 수술의 약 한 85% 정도를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적들을 인정받아서 이제 에피센터라는 걸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 이제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가 어떤 로봇 수술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저희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항상 이제 사람이 없고 좀 이제 지원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봇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탈 서저리 과들이 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약간 기피과라는 얘기도 있잖아. 근데 그럴수록 나는 우리 과가 더 특별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과인 것 같아서 더 선택하게 돼. 흉부외과가 어려운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기피해야 하는 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과대 학생들을 보았을 때는 사람의 바이탈이나 심장이나 아니면은 폐와 같은 그런 중요한 장기들에 대한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하는 환자군의 그런 중증도도 높은 과이기 때문에 뭐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 교수님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편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공의특별법에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흉부외과는 그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과거든요. 65세가 돼서 정년으로 소위 말하는 리타이어를 하시는 전문의가 늘어나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전문의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전공의를 택해서 5년, 10년 후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몸값이 저는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집에 가기 전에 되게 고마웠다고 편지를 써주신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모아두는데 그게 저한테는 상장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한 환자분이 저를 기억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사진을 꼭 같이 찍고 싶다고 해서 사진을 그때 같이 찍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랬을 때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감사 인사 같은 것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 그때 보람 있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맞아. 흉부외과의 의사들은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지휘자의 역할을 대부분 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가슴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더십, 또 책임감, 그다음에 따뜻한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 이걸. 그거는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선순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저희의 손으로, 저희의 기술로 환자들을 직접 한 명 한 명 살리고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과가 얼마나 멋있는 과고 뭐 이런 과인지. 심장외과 흉부외과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한번 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오시면 정말 멋진 흉부외과 의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게 돼요. 따뜻한 심장이 있는 곳이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당신의 마음을 구합니다.